이번 국민의힘 이 과정, 대선 과정을 돌아와 보면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난 13일 미래한국연구소와 P&R이 수행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두 회사, 양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여론조사 조작 관련해서는 네. 제가 굉장히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그 법사위 국감에서 제가 강혜경 증인에게 그 대통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본선 관련해서 조작이 있었냐 물었더니 두세 건 더 있었다. 홍준표 뭐 2% 더 올려봐, 더 해봐 이렇게 했던 그런 거 말고 더 있었냐 했더니 두세 건 더 있었다 이렇게 직접 증언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ARS 미래한국연구소하고 했더니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예컨대 표본은 다른 거에 비해서 한 40%밖에 안 되는데 응답률은 막 10%, 14%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확보된 뭔가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과거에도 여론 조작 이런 걸로 선관위로부터 계속 경고를 받고 처벌도 받은 이런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 좀 됐던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들여다봤고 그래서 그 표본이 적은데 그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데 또 그 보고서에 분석 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 파일이 없어요. 당연히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SPSS라든가 뭐 이런 분석 파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조작이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우 데이터라든가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 서버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이 증언들이 나왔냐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57만 명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확보해서 성향 분석을 했다 이런 내용이 뉴스토마토인가 언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그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이 그 당원 명부 분석한 것이 이준석 당시 대표 통해서 여의도 리서치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을 담당했던 ARS 조사를 담당했던 여의도 리서치에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조작됐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 의혹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증언이 나왔고 실제로 그것을 증언해 줄 증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조작되면 제가 말씀드린 도둑맞은 대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여론조사 조작, 여론 조작이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불법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본질일 수 있다. 그러니까 창원의 지금 뭐 정치자금 수사라든가 뭐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지만 사실상 여론 조작이 오히려 중요한 본질일 수 있다. 이 대선 불법에. 그래서 선관위 직원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조사한 여론조사 중에 다른 데는 한 뭐 이틀 이렇게 조사를 했다면 여론조사를 했다면 여기는 표본이 뭐 작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몇 시간 만에 끝난 조사도 있어요. 근데 그 몇 시간 만에 끝나면 전국 할당이 되지 않습니다. 전국 비례 할당이.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조사를 하고 그것을 또 뭔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국민의힘 대선 저기 선거운동이나 이런 거에 쓰거나 아니면 비공표라고 해놓고 막 이 공표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이렇게 배포를 했다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저는 수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난 대선 전모가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조작 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공천 장사라고 할까요? 공천 개입 의혹 대선과 관련해서 또 선거와 관련해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정말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이죠. 국기문란 사건일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이걸 밝히려면 결국에는 또 특검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특검 명태균 특검이 지금 이제 네. 그 지난번에 통과된 것이고요. 다만 뭐 특검이 또 재결되지 않으면 상설 특검으로 또 진행을 해보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네. 특검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검찰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릴 지점이 또 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는 검찰 합니다.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그 윤 총장이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이럴 때는 검찰 내부에서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 뭐 이런 지지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검찰 내부에서 분위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느끼기에는. 근데 지금 검찰은 조용하다. 네. 이거 왜 검찰은 왜 그럴까요? 이제 지금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붙어버렸어요. 한 몸이 됐어요. 검찰 자체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지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고 그 의사결정, 그러니까 네. 검찰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요 포스트에 전부 찐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다수의 검사들은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프레임,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중도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안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뭐 수사할 수도 있지, 뭔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권력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많은 걸 지나오면서 그리고 이 대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야당에 대한 야당 죽이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경험했어요. 경험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거의 저희가 생중계를 하다시피 이 야당 탄압 수사들을 봤단 말이죠. 국민들이. 그러면 어느 한쪽이 너무 과도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탄압받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저 수사가 정당성을 잃어버려요. 그것을 검사들도 알 겁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사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는 아직 남았고 자기들이 그 인사를 받을 텀은 몇 번이나 아직 더 있고, 그럼 다음에 좋은 자리를 가서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목소리 냈다가 저처럼 잘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행이 될 수 없어서 지금 조용히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문정 검사 얘기만 많이 들리고. 네, 이문정 검사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죠. 네. 참.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요. 아니, 창원지검 수사하는 사람들 중에 형사부 검사도 있으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돈봉투 500만 원 그 얘기도 나오고 좀 기류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희망 섞인 분석 이런 것도 있다. 어떻게 보시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뭔가 이거 나왔는데 이거 이 다음에 이렇게 수사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장, 차장, 그다음에 검사장 통해서 대검에 보고가 됩니다. 대검에. 그러면 대검에 이제 공공수사부장 혹은 반부패부장을 통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게 물화되죠. 네. 그리고 그것을 찍어 누르고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는 안 하죠. 그건 직권남용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거 나왔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수사 지휘권이 있단 말이죠. 대검에. 그러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옆으로 퍼지는 수사가. 그러면 아니에요, 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주기를 저는 바라죠. 왜냐하면 이거는 위로 가야 되는 수사입니다. 500만 원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500만 원 지금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이거 기부행위로 봐야 됩니다. 대통령 예비 후보자의 그 부인.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검사가. 그럴 만한 검사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조 자체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제가
끌어올려가지고 총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가지고 해라. 국민들께 브리핑하고 국민들께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 이 수사는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검찰이지. 그래야 검찰이 지금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법사위에서. 네. 그게 지금 다 죽는 국면이에요. 아, 그래요. 국민들이 저는 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1심 이제 판결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 그럼 명태균 수사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럼요. 두고 보자. 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 수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창원지검에서 끝나게 된다면 창원 산단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묻히게 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그때는 진짜 임계점에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가지 방법. 예, 그들의 법 기술이요. 그래서 우리는 101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네. 그 지공이에요. 지공. 그러니까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예. 창원 산단 그것도 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하. 그런 법 기술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법 기술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쓰고 있다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죠. 검찰은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무슨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슨 정광석화처럼 막 국가가 결단 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무자비하게 압수수색 맞아요. 막 대대적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하고 막 빨리 뭘 안 하면은 끝장날 것처럼 하고 이거는 뭐 천천히 해도 그것이 뭐 위법하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린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도 4년 걸렸어요. 맞아요. 하고 있다.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봤더니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맞아요. 근데 하고 있다고 계속 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법 기술을 쓰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단련이 돼가지고 네. 웬만한 거의 웬만한 변호사급으로는 다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쟁점이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또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니까 네. 이런 기술이 또 들어갔구나.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좀 계속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이제 활동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고 응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집중할 것은 크게 두 가지네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네. 여기 집중해야 되고 또 명태균 수사 어떻게 이어지는지 네.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 이 두 가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해야 앞으로 된다. 명태균 관련해서 터져 나올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또 법사위 등등 네. 통해서 싸울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 신당의 탄추위 활동 이것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네, 탄핵 다방은 계속 이제 되는 네, 겁니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네. 있습니까? 저도 한번 커피 한 잔 마시 한번 가야 돼요. 네, 오십시오. 네, 여의도 왔을 때만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이렇게 탄핵에 대한 또 아니면 임기 중단 개헌에 대한 아니면 하야에 대한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이냐 계속 고민하면서 또 어떻게 한 걸 한 걸 떼고 있는지 오마이TV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 또 갤럽에서 조사를 한 거는 이제 정청래 위원장님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셨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언론사에서 또 제가 국정감사 우수위원. 우수 또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의원실 쪽 분위기 이런 거 들어오면 준비하다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보람찬 그런 의정 활동, 네. 보람찬 국감이 된 것 같아요. 예, 국민들께서 그렇게 또 격려해 주셔서 더 힘내가지고 이번에 좀 더 새로운 거 뭐 또 할까 뭐 저희는 매일매일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저희 보좌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도 활약 좀 기대를 해볼 텐데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서 또 보람이 느껴지는 의정 활동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 아마 오마이TV 시청자분들도 이번 법원의 판단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행태 이걸 보면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할 것 같은데 가시기 전에 한 말씀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좋은 세상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판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약간 좀 우울하시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대응하고 대비하고 또 해 싸워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절대 지치지 마시고 또 법사위에서 제가 또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박은정 의원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외칠 때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이번 달 하순쯤에 예정이 돼 있고 또 명태균 씨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서로 의지하고 또 진실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박정현 스팟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